사실 제가 들었던 최고의 조언은 그거였습니다. 아이에게도 좀 사과를 하는 부모가 되어라라는 말을 좀 들었어요. 이건 또 어른한테도 되는 말인데 부모가 항상 맞는 게 아닌데 아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맞아, 이게 맞아. 근데 결과론적으로 틀렸어요. 그러면 그때 부모는 아이한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이걸 또 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들었던 조언은 부모도 사과를 해야 된다, 아이한테.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 조언에 대해서는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되게 많이 와닿는데 아직 아기가 없는 사람이라서 좀 와닿은 것 같습니다. 어른으로서.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필요한 게 맞고요. 이제 다만 아이가 어느 정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제 성장을 다 마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내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이제 누군가의 잘잘못을 이제 따질 수 있는 수준? 그게 이른 나이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거의 학교 다닐 나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당연히 필요한 거는 필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교토의 2번 법칙 부모의 위계 질서로 벗어나면 안 된다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냥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뭔가 애가 이제 인지 능력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알아듣겠지만 저는 이제 아기 때부터도 그렇게 해야 된다. 그냥 사실 그 친구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엄마 아빠가 이거는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건 너가 잘했어 이걸 하는 걸 표현을 좀 잘하라는 또 의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또 큐이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저는 교토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좀 더 공감을 좀 더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지내보면서 제 아내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아내가 사과의 역치가 되게 낮다라고 해야 될까요? 사과할 부분이 아닌데 사과한다는 느낌을 되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건 제가 몇 번 얘기하기도 했어요. 이제 왜냐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그렇게 너무 잦은 사과는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도 맞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보고 배우는 게 이제 부모의 그런 행동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과가 하지 않을 부분도 사과를 하게 되면은 그 친구도 좀 약간 너무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.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. 순전히 제 생각이고 그래서 사과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진짜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뭔가 그냥 아이가 운다고 미안하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한다라고 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.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행동 자체가 내가 생각해도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 것 같아. 그러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약간 아이가 운다고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미안하다 얘기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. 저 큐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어쩌죠 깨달은 게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애가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 부모님들 그리고 엄마들의 모습을 가끔씩 보면 다들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. 사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운다고 해서 다 엄마가 미안해. 엄마가 미안해. 엄마가 잘못했어. 근데 애는 계속 울고 있어. 근데 분명히 엄마가 잘못했다는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엄마들의 뭐랄까? 습관처럼 하는 단어가 돼버린 느낌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. 방금 듣다 보니까 갑자기 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. 아마 아이는 알아들을 겁니다. 제가 생각하기로 아이들이 생각보다 명확한 구석이 있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본인의 전략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,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. 그런 생각, 일단 전체적인 건 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좀 있네요. 오늘 배워가는 부분도 좀 있고. 근데 또 결국에는 교토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어쩌면 가장 핵심이네요.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. 좀 그렇죠.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만. 두 가지는. 진짜. 왜냐면 오늘 큐이님이 너무 많은 공감을 하셔가지고, 그리고 저희 대화의 모든 이야기를 규토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이렇게 딱딱딱 연결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, 규토님의 말씀, 철학이, 큐이님 지금 현실 육아에서는 가장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생각이 제 듭니다. 육아관과도 유사해서 그런 거죠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건 말 그대로 육아관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도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권위적으로 대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부모가 얘기를 하면은 자녀는 좀 따라와 줘야 되고 어느 정도 이 위계 질서가 좀 잡혀야지 그래도
이제 뭐 친구처럼 지내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잡혀 있어야지 좀 이게 뭐 약간 원활한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원활한 이제 가정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제 철학이랑 또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아직 아기가 없고 육아가 없지만 제가 옛날부터 웃으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. 아기한테. 벽 보고 서 있어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게 규또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권위가 아닐까. 뭔가 잘못한 거 있었을 때 벽 보고 서 있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생각했을 때 나 진짜 크게 잘못했나? 뭐 애가 안 가도 이렇게 벽 보고 딱 서서 움직이지 마. 이러면 이것도 어쩌면 권위가 아닌가요? 맞나요? 권위인가요? 그 어떤 그 전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. 이제 근데 아이가 잘못했어. 아이가 잘못했어. 아이가 이제 권위의식에 도전을 했다. 이런 상황이면 이제 납득할 수도 있을 거. 아니면은 이제 학대가 될 수도 있고. 이게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의 가치관을 좀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보면은 그때 한편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자라는 환경, 본인이 이제 그런 컸을 때 부모의 육아에 대한 그런 성격도 좀 많이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그게 어떻게 보면 건이 얘기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는 제 동생이 저를 이름 부르는 거를 절대 이제 완전 막았거든요. 무조건 형을 붙여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집안에서도 형과 동생의 이제 서열을 확실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보면은 집마다 이제 그냥 뭐 형이나 이제 뭐 누나 언니의 이제 이름 불러도 그냥 두시는 집도 많잖아요. 그렇죠. 생각해보면 저희 집은 이미 거기서 그때도 이미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켜주신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. 근데 형 동생은 어찌됐건 이제 그 형이 물리력으로 이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. 사실 지금 계속 저희가 육아 이야기 하는데 뭔가 꼭 육아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서 되게 오늘 어쩌면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희가 늘 이야기하면서 이제 느낀 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미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누군가에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.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부모님에게 들은 말일 수도 있고요. 또 누군가는 이제 육아의 선배인 또 우리 큐님이 말씀하시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선배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또 누군가는 책에서 읽은 한 문장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말들이 결국 우리 각자의 육아 기준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기준이 뭔가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아무래도 조금씩 바뀌기도 할 거고 더 단단해지기도 할 것 같은데요.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저는 되게 재밌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큐님 뭐 앞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못하신 말씀이 있으셨을까요? 아니면 오늘 어땠나요? 아니요.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너무 재밌긴 했어요. 이제 규토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제 호연님이 말씀하신 거나 다 이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없잖아 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규토님은 어떠신가요?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게스트로 나오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. 큐이님이 되게 요즘에 재밌어 하시는 것 같다. 이제 사실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요파트리 유튜브 쇼츠도 좀 봐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면서 큐이님이 이제 본인 이야기에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좀 약간 흥이 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선배님의 그 발길을 또 따라가는 게 있고 이제 또 저도 또 누군가 뉴비가 나온다면은 되게 기쁠 것 같아요. 이제 호야님이 될 수도 있고 띵이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그날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좀 뭐 사실은 이제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고민들을 전혀 안 해봤어요. 이런 뭐 내가 어떤 이제 교육관을 가져야 되고 뭐 내가 내 아이한테 어떻게 그 인격을 형성해 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사실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아내랑도 커뮤니케이션 하고 막 이제 안 맞는 부분 티격태격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대부분의 다른 분들도 저랑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호야님이 이제 또 요 감정을 느끼게 될 날이 빠르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
너무 좋고요. 저도 사실은 또 이 오늘 다 계속 규또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,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육아를 하고 계시고 또 하실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저보다 많이 바쁘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. 그래서 저는 우리 큐이님, 또 규또님의 일주일간 힘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1시간 동안의 이 대화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, 지금 또 규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, 네, 큐이님이 저희 모르게 계속 더 힐링이 되고 있으신 게 아닌가.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까 좀 그런 시간이 앞으로도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또 누군가가 왔을 때 저희가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만큼은 저 사람들의 표정이 되게 좋구나. 여기서만큼은 육아를 벗어나서 조금 힐링을 하고 있구나. 물론 주제는 육아겠지만 계속해서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, 큐이님 어떻게 우리 푸딩님이 하셨던 말씀이 맞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,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저도 모르게 알고 보니 그랬던 게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굉장히 원래 고인물은 뉴비를 좋아하기 마련입니다. 아직 고이진 못해가지고, 근데 뉴비는 항상 환영이긴 합니다. 많은 뉴비들이 생겼으면 하긴 하죠. 네, 자, 이제 오늘 그러면 이야기를 슬슬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. 우리는 각자 뭔가 다른 단계에 있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저희가 아이의 모습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성격이었으면 좋을지, 또 어떤 태도를 닮았으면 좋을지, 그리고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까지 계속해서 어떤 주제를 하더라도 다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? 지금까지 들었던 육아의 조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으신가요? 부모님에게 들은 말일 수도 있고요. 선배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고, 오늘 큐이님, 규또님, 그리고 어쩌면 호야인 저에게까지 들었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. 어쩌면 그 한 문장이 우리의 육아를 조금 더 버티게 해주는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직은 서툴지만 그래서 더 솔직한 이야기, 아빠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대화 파트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호야였고요. 항상 함께 해주신 규또님, 큐이님도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. 그럼 안녕. 안녕. 뿅. 3, 2, 1.